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1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비 10% 이상 하락한다고 예상했는 IMF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2015년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는 그런 싼 매물 없어요. 부동산에 전화하면 아마 직거래 가격은 거래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매물은 없다고 해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서면 아이파크. 아이파크가 문제네요. 네, 모두 직거래 건이었는데요. 반토막 12.2억이 8억으로, 5.98억으로. 서면 아이파크는 8.8억이 4.8억으로 40% 하락건도 한 두세 건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댓글에 남기는 내용 잠깐만 살펴볼게요. 부동산 전화 돌리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우리는 그런 가격 없어요. 절대 우리 아파트는 안 떨어져요. 뭐 이런 이야기 조정해봐야 뭐 한 1,000만원 정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부동산에 금매 나오면 연락 달라고 문자 뿌려 놓았는데 한 달째 문자 한 통 없네요.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옵니다. 보통 그 가격에는 절대 못 판다고, 이 가격이 정말 마지막 가격이라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근데 한두 달 지나면 5천만원씩 떨어지는 거 일도 아니더라고요. 대구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이 편한 세상 범어. 한때 수성구 범어동 들어보셨나요? 범어동도 좀 학군지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해요. 하지만 가격이 10억 3천까지 갔던 것이 40% 이상 하락해서 5억 9천. 네. 언제가 10억 3천이었냐면 2011년 3월달 2011년 3월에 10억 3천이었던 것이 계속 떨어집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6억대 무너진 것만 지금 거래 건수가 3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6층부터 시작했어요. 그건 저층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층 고층들도 가격이 떨어지더라는 것 함께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매물 없어요 라고 초장에 처음에 이렇게 몇 건이 제가 동그라미를 치는데 떨어질 때는 이 네이버 호가 자체가 이 위쪽에만 존재했어요. 이 위쪽에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락 거래가 나오면서 지금은 마지막 최종 거래 가격하고 맞먹는 5억 8천짜리 매물도 나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요건 1층이고 뭐 저층이긴 하지만 어쨌든 호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는 부분.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런 현상 나타납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자 폭탄 현실화, 영끌조 사례 1번입니다. 사례 1번. 작년에 연 3%대로 대출을 받아서 150만원 정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담대금리가 5% 양반입니다. 기본 6%일 거예요. 2배 이상. 집을 찾는 사람들 이자가 2배로 불어났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속이 타들어간다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초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저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갱신되는 대출금리를 걱정한다. 막 6% 이상 올라가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창업한다고 하면은 어줍잖게 창업하면은 떨어먹기 딱 좋죠.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대출 원금만 2억. 자영업하려고 그러면 대출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에서 대출 없는 사람이 잘 없을 정도. 근데 매출은 갈수록 급격히 줄어든다. 왜? 사람들 돈 안 쓰잖아요. PD수첩 보셨죠? 돈 안 쓰는 그 사람 보셨나요? 한 달에 수입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달 수입 한 40만원 정도 되는 사람의 생활 수준밖에 유지를 못하더라. 맨날 김치 이래 볶아가지고 밥 한 공기하고 그게 한 끼라고 그러죠. 매일 그렇게 먹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자영업자 베개 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9월까지 또 이게 원금 원금 이자 유예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벌써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은행의 부실이 눈앞에 보이죠. 은행이 부실해지면 결국 그들은 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에요. 그러면 잡아놓은 물고기, 제가 마른 수건 쥐어짜기 이런 이야기 해줬잖아요. 나는 과거에 금리 낮을 때 대출 받아서 괜찮아 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 갱신될 때마다 시급하고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IMF에서 경고했어요. 2019년 가격에서 10% 정도 빠질지도 모르겠다. 먼저 부산하고 대구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2010년, 2010년경 자료부터 해서 지금 2022년 10월달 자료까지 놓고 보면은 지금 시작과 끝이죠. 물론 부산이 여기 파란색 선 더 많이 치고 막 나가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 따지고 보면 중위 아파트의 가격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더라. 거기 대구가 또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어요. 언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미분양 물건들이 해소가 되면서 좀 잘 나가는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비슷하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2019년 가격은 어느 정도였는가 보면은 2019년도의 가격이 규제 해제 전후가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요 무렵입니다. 요 무렵의 평균 가격을 한 3억 5천만 원 정도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 정도 떨어지면 어느 정도로 가느냐. 2015년, 16년. 네, 15년, 16년 요맘때 되면 평균 가격이 3.1억, 뭐 3.2억 그맘때쯤 나오거든요. 이게 말이 10% 떨어진다는 거지, 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락을 만날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IMF 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서워지죠? IMF 방금 요 뉴스예요. 어제 나온 뉴스 같아요. 보니까 IMF도 우려한 한국 집값 더 큰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 아까 자영업 위기, 개인 가계 대출 위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지도 모르겠다. 근데 정부는 누구를 도와줍니까? 뭐 채권을 사들이고 이런 것들 보면은 기업을 도와주는데 방점이 찍혀 있더라. 가계는 니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제목 2019년 말 상승률에 비해 10% 하락 예상. 아마 그 이상을 예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거 2015년 가격이더라. 그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때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대구는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많아요. 세종을 따라가는 대구, 대구를 따라가는 부산, 세종, 대구, 부산 따라가더라. 대구도 마이너스 0.87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세종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 이해한다 싶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모습을 나날이 보고 있습니다. 계약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시장 대혼동. 자, 세입자하고 올해 2월에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받았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방을 빼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전세 금액 적정한 것은 고점 대비 60%라고 했는데 기본이 70%예요. 분명히 내년 또 많은 입주를 앞두면 전세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지금 받았는 사람들 정말 살얼음 판이에요. 임대인들 자기 자본 비중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자본 비중 높지 않았던 사람 난리 납니다. 다른 집을 새로 계약했으니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달라고 하고 막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고 임대인 막 빡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 사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이런 5% 계약 갱신 청구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 계속 투기를 하라고 부추겼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이 정부에서 규제책을 하나하나 내놓을 때마다 장난 아니다. 얽힌 실타래 제가 자주 가지고 나오는 내용인데요. 얽힌 실타래가 계속 꼬여갑니다. 근데 이거를 풀 수 없는 지경까지 정말 저 정도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가 2주택 3주택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계속 머릿속으로 돌려보면은 노답인데 저거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구독, 좋아요 이거 안 하신 분 없으시죠? 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오늘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4만 건을 넘어갑니다. 절대 수치가 많다는 부분. 전세 물량은 소폭 감소. 살짝 이상합니다. 살짝. 원래는 오늘 금요일 증가해야 되는 날인데 소폭 감소했습니다. 월세 물량은 소폭 증가했고요. 11,000건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 전체 임대 물량은 거의 변함없는 상태. 29,000건. 연초에 13,000건.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을 부정하기만 하는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규제 하나 해제해주면 규제 하나만 해제해줘. 조정 대상 지역. 그 또 뭐합니까? DSR 풀어주는 거 있죠. 이거 1주택자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시장 반응 안 해. 2주택자 이상도 DSR 풀어라.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되면은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풀어내라. 그 다음에 미분양 낳는 거 사면은 또 해내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풀렸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규제가 해제되고 있거든요. 거래량 54건 중에 한 건 직거래 비율 35%.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직거래 비율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 추세 11월 달은 거래량이 좀 부진했지만
12월 달의 거래량은 지금 이전 달보다는 11월 달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낮게 신고되고 있습니다. 일평균 37건, 38건 이 정도의 거래량 흐름을 보여주고요. 이 페넌시장 오션 테라스 여기 보면 2020년 아파트 있죠. 2021년 아파트 있죠. 이런 것들 막 원래는 거래 안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 부쩍 거래가 많이 늘어요. 왜? 급한 것부터 팔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팔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더샵 센터파크 대형 평형 어제 대형 평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여기 돈보 사이트 제가 많이 알려드렸죠. 돈보.co.kr 들어가시면 요 가격 목록 쭉 보이고 요 아파트를 딱 클릭해 보시면은 그 거래 이력들을 다 살펴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형 평형들은 생각보다 넘들이 많이 오를 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더라. 예. 그래서 좀 한 뭐 5억 6억 했던 싼 아파트가 한 번 점프하고 두 번 점프하고 부산은 제가 2단 점프라고 말씀드리죠. 이 정도 오르는 동안 대형은 거래가 워낙에 없어서 한 이 정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이 한 5, 6억 했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요렇게 조정받고 있죠. 지금 많으면 30%까지 조정받고 있죠. 근데 이 대형 평형들은 거래가 나타난다. 그럼 요 정도 거래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상은 출발 지점이 같다고 놓고 봤을 때 도착 지점도 현재 좀 비슷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아파트 더샵 센텀파크 가격 30% 정도 하락했고요. 엘크루 블루오션 대형 평형도 20% 정도 하락했고 명륜자이 가격 20% 이상, 대한 SK뷰힐스 35%,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이거 50% 이상. 직거래 직거래가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나오는 문구던가요? 뭐 눈 덮인 길을 뭐 함부로 걷지 마라. 뭐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 뭐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처럼. 네. 센터 미 편한 세상. 요거 위에도 보면 2020년 아파트, 21년 아파트 이런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서면 아이파크도 제목에서 제가 직거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반토막이죠. 센텀 이편한 세상 한 25% 정도, 메가센텀 하마꾼의 그린 25% 정도. 요 정도 5억대에 모이는구나. 밑에는 5억대가 무너지는구나. 대한 롯데캐슬 25평형 가격이 4억 8천. 25평형 4억 8천. 많이 비싼 택입니다. 네, 30% 이상 빠지는 모습. 매매가와 전세가는 거의 같아지는 형국. 더샵 센트럴스타 가격 고점 대비 30% 이상 103제곱미터였어요. 조금 빠지는 거는 지나갈게요. 이런 대형 평형들 신고가 나타나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미. 엘크루 솔루말의 가격 25% 정도 빠졌고요. 3위 그린 10%. 이 대형 평형 조금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락률은 같다고 거의 해석해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가격 하단 부분에는 아직까지 좀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거 왜 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네, 21년식 아파트 거래됩니다. 세금 왕창 내야 됩니다. 이런 거 거래되면은 범양 네오스 센트럴베이 가격 거의 한 40% 가까이 얘도 빠졌죠. 제가 오늘 제목 하단 부분에 40% 정도 빠지는 거래가 몇 건 보이더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네, 몇 건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빈도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명지 더 웨스튼 가격 40% 이상 빠지는 모습. 나머지 20%, 10% 빠지는 건 지나갈게요. 가격 낮은 부분으로 가도 많이 빠지는 곳들도 보입니다. 부암동 화성 아파트 가격 30% 정도 빠졌고요. 요거 조금 빠진 것 같죠? 킴스 힐타워 조금 빠진 것 같죠? 아마 오를 때 좀 덜 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그건 거의 반반의 확률이더라고요. 이거 한 10%, 15% 할인되는 거 덜 올라서 덜 빠질 수도 있고, 네, 확률은 반반입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좀 올라가는 추세. 네, 한 3억에서 4억대의 물건 거래가 많아지니까 그래요. 내년에 아까 총량, 대출 관련해서 조금 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량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1100건 정도의 수준의 거래량 2000건, 3000건 뚫어야 돼요. 요때, 2000건을 2019년에 조정 대상 지역 풀릴 때 2000건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4000건, 8000건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규제 지역 해제되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거래량이 20% 증가했어요. 한 900건 되는 것이 한 1000건 조금 넘어가는 수준, 1100건 정도 이런 수준 맞죠? 의미가 없더라. 왜? 저는 이거 이미 부산의 거래량 여기 보시면 10월달, 11월달 한 20%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대구 지역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산도 그렇게 예측했는데 맞아 떨어졌어요.
세종시도 그렇게 예상했는데 맞아떨어졌어요. 대전도 맞아떨어졌어요. 울산도 그래요. 똑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전국이 동조화되어서 어느 한 지역 치고 나가고 싶어도 치고 나가기 힘든 시장 상황이라는 것 여러분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국적으로 다 떨어지는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이 수도권, 대구, 부산 다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몰려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치고 나갈 것인가? 물론 수도권이 아마 1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 부산이 2순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세종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어디가 치고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치고 나가는 건 부산은 아주 후순위더라. 대구보다 훨씬 후순위더라. 그래서 너무 급반등에 대한 뭐 기대 거기에 대한 뭐 불안함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안 가지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충분하겠더라.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더라. 지갑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더라. 5억짜리 집을 한 개 산다고 했을 때 지금 6% 금리로 버텨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이에요. 1년에 3천만 원. 그래서 내가 한 3년 있다가 집을 산다고 생각하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굳어 있는 상태죠. 그동안 집값이 5억짜리 집값이 6억으로 변할까? 여긴 조금 의문은 듭니다. 의문은 듭니다. 왜 지금 이게 5억짜리 집이 4억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4억짜리가 됐냐 6억짜리가 됐냐 이렇게 도박을 하기에는 지금은 하락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5억을 사는 것보다 나중에 4억을 사겠다면 돈 1억을 아끼는데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야 니는 왜 자꾸 삐딱하게 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하냐고 이야기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 스스로 내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 새끼 저거 말 들어보니까 찝찝해서 지금 못 사겠네. 내 갈아타기 하려고 했는데, 찝찝하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년 멍하게 있었는데, 안전자리에서 1억, 2억 벌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오를 때, 저 새끼 때문에 또 내가, 같이 올라탔어야 되는데 못 올라탔다. 그런 이야기는 듣기 싫어서 제가 최대한 많은 자료, 거래량부터 해서 이 여러 가지 흐름들을 알려드리잖아요. 네, 구군별 거래량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거래량 뭐 특별히 많이 살아나는 느낌 드나요? 갑자기 과거처럼 2,000건의 거래량이던 것이 4,000건, 8,000건 이렇게 뛰어오르는 모습처럼 60건이던 게 뭐 120건, 240건 이렇게 아니면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50건 거래되던 게 100건, 200건 이렇게 점프한다면 인정. 해운대구 같은 경우 지금 막 90건 정도 수준에서 뭐 180건 그 다음에 한 400건 이 정도 거래량이 폭발해 준다면 인정. 하지만 지금 이 거래량으로는 상승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다. 분양권 거래량 6건 있었고요. 직거래 비율이 다시 높아집니다. 안 팔리면 직거래 비율 높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줄 사람도 점점 많지 않더라 이런 느낌. 백양선 롯데캐슬 골드센트럴 고점 대비 1.7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여기 보시면 5억대에 모이고 4억대에 모이고 3억대에 모이고 분양권 시장이 힘이 없더라는 모습. 네, 전세 거래량 108건 중에서 4건의 신고가가 있었고요. 전세 거래량 부산 양호한 편이지만 앞으로 아까 뉴스 제가 가져온 거 보셨죠? 그런 대혼란을 앞두고 그 혼란을 일부 겪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목격하면서 전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월세 선호 시대로 갈 수밖에 없더라. 원래 사실상은 여러 계약 건수를 찾아보면은 전세가 월세보다는 그래도 무조건 이득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전세 못 믿겠다. 전세 사기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떠들어댔어요. 왜 그렇게 언론이나 그런 곳에 떠들어댔냐 하면은 전세 살지 마라.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안전하게 집을 사라 라는 이런 시그널을 보내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시그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정부의 의도는 집 사라인데 이 각각의 임차인들은 임차인 혹은 매수 대기자들은 야, 그렇게 불안해? 정부야 언론아 알려줘서 고마워. 나 월세 살래. 이렇게 가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전세가율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가격 살펴보시면 60% 선에서 거래되는 게 잘 없더라. 기본 이거 80%. 이거 한 60% 되는 관계 있고요. 이거 70%. 70%. 요거 60%도 또 간혹 가다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70%, 80%. 고점 대비 이거 80% 이상이거든요. 이런 거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만약에 갱신거래였다면 갑자기 뛰쳐나가는 사람들 생깁니다. 그럼 임대인은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그 3개월 내로 요즘 임차인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더라.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보세요. 아파트 매매 가격 근래 많이 떨어진 모습들 나오잖아요. 전세 가격도 화끈하게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3억이라면 여기도 곱하기 2 하면은 요 매매가하고 좀 얼추 비슷한 그런 모양새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요 곱하기 2에서 플러스 1억 정도가 그 정도 시세 그렇게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플러스 1억의 개념에서 보합권으로 다시 여기에서 마이너스권까지도 매매 가격이 형성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도 더불어 같이 떨어지고 매매 가격 떨어지고 전세 가격 같이 떨어지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유지한 채로 같이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는 부산이 매매 하락이 크게 나타나는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매번 언급드리는 그 아파트들만 계속 언급되다 보니까 나머지 아파트들은 생각보다 거래 공백이 상당히 길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영향으로 요 수치들 하지만 평균적인 모습은 1.5 정도의 모습이더라. 전세 거래량 올해 들어서 늘어나고 내년 초 되면 다시 살아날까? 살아나지 못한다면 정말 그때는 아비규환의 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업 미만 비중도 지나치게 갑자기 높아지면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74%이던 게 한 달, 두 달 사이에 갑자기 10% 치솟고 이런 일 없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임대 아파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 10%가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평균 전세 가격은 2019년 아래쪽에서 놀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반등하려면은 임대차 3법도 요 근래에 계속 뉴스를 내는 거 보니까 이것도 한 손을 보려고 하나 보다. 좀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거나 뭐 어떻게 하지 싶어요. 임대차 2법 플러스 1 요거 아직까지 시행도 되지도 않은데 1년 유예이기 때문에 내년 여름쯤 되면 요거 마무리되죠. 그때부터는 전월세 신고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신고 안 했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올지도 모릅니다. 신고 누락되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가격도 언론에서 무한정 치솟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더라. 월세 물량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잖아요. 시장 수요와 공급 원칙, 이 가격이 책정되는 이 원칙, 네, 물량이 지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은 줄어드는 추세. 이렇게 급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